입학식으로부터 2주일이 지났다. 영문과 4교시 수업이 끝나자 에리코는 유키오와 나란히 에이메이 대학으로 향했다. 에이메이 대학은 세이카 여자대학에서 전철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다. 그녀들이 댄스 동아리의 합동 연습에 참가하는 것도 오늘로 4번째였다. 오늘이야말로 제대로 출 수 있기를. 전철 안에서 에리코가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신용을 했다. 잘 추면서 뭘 그래. 유키오가 웃으며 살짝 째려보는 신용을 한다. 아니야, 발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걸? 이러다 나만 뒤처지겠어. 그렇게 우는 소리를 하면 시노즈카 선배가 실망할 텐데 에리코에게 댄스부에 들어오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람이니까 말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무 괴로워. 부장이 직접 나서서 권유한 회원은 에리코 너뿐이라고 하더라. 다시 말해서 VIP란 말이지. 기대에 부응해야 할 거 아냐. 유키오가 놀리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러지 마.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그런데 왜 시노즈카 선배는 나한테만 말을 걸었을까? 네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지. 그럴 리가 있겠어? 너라면 몰라도. 게다가 부장에게는 구라하시 선배가 있잖아. 구라하시 선배. 유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꽤 오래 사귄 것 같더라. 나가야마 선배 말로는 1학년 때부터 사귀었대. 구라하시 선배 쪽에서 먼저 대시했다던데 정말일까? 그럴지도 모르지. 유키오가 또 고개를 끄덕인다. 별로 놀라는 표정은 아니었다. 시노즈카 가즈나리와 구라하시 가나에가 공공연한 사이라는 것은 에리코가 첫 연습에 참가한 날 알았다. 가나에가 시노즈카를 이름만으로 불렀던 것이다. 게다가 신입들에게 과시라도 하듯 몸을 딱 밀착하고 춤을 추었다. 그 점에 대해 다른 부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두 사람 사이를 증명해 주었다. 구라하시 선배는 우리들에게 어필하고 싶었는지도 몰라. 어필이라니? 시노즈카는 내 거다. 라는 의사표시. 아, 에리코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또 그러한 심리가 이해가 가기도 했다. 시노즈카 가제나리를 생각하면 에리코는 가슴 언저리가 살짝 따뜻해졌다. 그것이 연애 감정인지 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가 구라하시 가나에의 연인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때마다 다소 낙담하는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이었다. 가나에가 그걸 노린 거라면 보란듯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노즈카 가즈나리가 어떤 인물인지를 2학년 선배에게 들었을 때 에리코는 그에게 연애 감정을 품는다는 게 웃기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제약회사로는 이 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시노즈카 약품 전무의 맏아들이었다. 게다가 지금의 사장은 그의 큰아버지다. 그러니까 소위 재벌 2세인 것이다. 그런 인물이 자기 주변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에리코로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말을 건넨 것도 그저 일시적인 충동이었겠거니 해석했다. 에이메이 대학역에서 두 사람은 지하철을 내렸다. 역에서 나오자마자 뜨뜻미지근한 바람이 뺨을 스쳤다. 나는 오늘 끝나고 나서 먼저 가봐야 해. 미안. 유키오가 말했다. 데이트? 그게 아니라 볼 일이 좀 있어. 언제부터인지 유키오는 가끔 이런 식으로 에리코와 따로 행동했다. 하지만 이제는 굳이 그 이유를 묻지 않는다. 언젠가 한번 집요하게 캐물었다가 그녀에게 절교당할 뻔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에리코와 유키오의 사이가 어색해진 것은 그때가 유일했다. 비가 올 것 같네. 잔뜩 흐린 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유키오가 중얼거렸다. 생각에 잠겨 있느라 미처 몰랐는데 어느 틈엔가 앞 유리창에 자잘한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비가 오는가 보다고 생각하는데 유리창이 점차 많이 젖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앞이 보이지 않았다. 가즈나리는 와이퍼를 작동시키기 위해 급히 왼손을 레바로 가져가다가 아니지 하며 다시 왼손으로 핸들을 바꿔잡고 오른손으로 레버를 조작했다. 외국산 차들은 국산차와 반대로 레버들이 대개 오른쪽에 있다. 지난달에 산이 폴크스바겐 골프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학문을 나서니 역으로 향하는 학생들이 우산 대신 가방이나 쇼핑백 같은 것으로 머리를 가리고 뛰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도를 걸어가는 가와시마 에리코의 모습이 언뜻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하얀 재킷이 비에 젖는 것도 개의치 않고 평소처럼 유유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늘 그녀 옆에 있던 가라사와 유키오가 오늘은 어째 보이지 않는다. 가즈나리는 차를 보도 가까이 붙이고 에리코의 걸음걸이에 맞게 속도를 조절했다. 그런데도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 여전히 똑같은 속도, 똑같은 리듬으로 걷는다. 무슨 즐거운 생각을 하는지 입가에 희미하게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가즈나리는 가볍게 2번 경적을 울렸다. 그제야 겨우 에리코가 차 쪽을 돌아본다. 그는 운전석 창문을 내렸다. 이봐 비에 젖은 생쥐 구해줄까? 에리코는 그의 농담에 웃는 얼굴을 보이기는커녕 도리어 긴장하는 표정을 짓는가 싶더니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가즈나리는 차를 다급히 몰아 그녀를 쫓아갔다. 아니 왜 그래? 도망가지 마. 그랬는데도 그녀는 걸음을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속도를 올린다. 여전히 가즈나리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그는 에리코가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야 에리코. 이름이 불리자 그녀가 겨우 걸음을 멈추더니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헌팅이라면 맑은 날 하지. 이렇게 남의 약점을 이용하고 싶지는 않다고. 시노즈카 선배, 에리코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손으로 입을 막았다. 가와시마 에리코는 하얀 손수건을 들고 있었다. 완전히 하얗기만 한 건 아니고 하얀 바탕에 자잘한 꽃무늬가 있다. 그 손수건으로 그녀는 젖은 손과 얼굴을 닦고 목덜미까지 닦았다. 흠뻑 젖은 재킷은 벗어서 무릎에 올려놓은 채 가즈나리가 뒤좌석에 두라고 말했지만 시트가 젖는다며 손에서 놓지 않았다. 정말 죄송해요. 날이 어두워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 괜찮아. 그런 식으로 말을 걸었으니 작업을 거는 걸로 오해했을 수 있지. 가즈나리가 핸들을 돌리며 말했다. 그는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줄 작정이었다. 네, 가끔 그런 식으로 치근대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그래? 인기가 많은가 봐? 아니요. 제가 아니라 유키오랑 같이 있으면 길거리에서도 말을 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고 보니 오늘은 웬일로 혼자네? 연습에는 유키오도 왔던 것 같은데. 볼 일이 있다면서 도중에 먼저 갔어요. 그래서 혼자였구나? 그건 그렇고 가즈나리가 그녀를 힐끔 보았다. 왜 걸어가고 있었어? 왜 걸어가다니요? 아까 말이야. 그야 집에 가야 하니까. 그게 아니라 왜 뛰지 않고 걸었냐는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뛰어가는데. 그야 별로 바쁜 일도 없으니까요. 비에 다 젖잖아. 하지만 뛰어가면 비가 얼굴에 닿는 걸 더 강하게 느끼잖아요. 이렇게. 그녀는 앞 유리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조금 전까지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지금은 본격적으로 쏟아지고 있었다. 유리창에 부딪혀 튀는 빗방울들을 와이퍼가 밀어내고 있다. 그래도 젖는 시간은 줄어들잖아. 제 걸음으로는 기껏해야 3분 정도밖에 짧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젖은 길을 뛰고 싶지는 않아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넘어져? 설마. 가즈나리가 웃음을 터뜨렸다. 농담이 아니라 저는 걸핏하면 넘어져요. 그러고 보니 오늘도 연습 중에 넘어졌어요. 게다가 야마모토 선배의 발을 밟기까지. 야마모토 선배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아팠을 거예요, 아마. 에리코는
아팠던 기억이 되살아난 듯 주름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를 오른손으로 문질렀다. 댄스에는 적응이 좀 됐어? 조금요. 하지만 잘 못하는 건 여전해요. 신입부원들 중에서도 제가 배우는 게 제일 늦나 봐요. 유키오는 벌써 세련된 느낌이 나던데. 에리코는 한숨을 쉬었다. 곧 나아질 거야. 그럴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호가 빨강으로 바뀌었을 때 가즈나리는 차를 멈추고 에리코의 옆 얼굴을 보았다. 늘 그렇듯이 화장기는 없지만 가로등 불빛에 비친 피부는 매끄럽기 그지없었다. 마치 도자기 같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 뺨에 젖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달라붙어 있었다. 그가 손을 뻗어 그것을 떼어내려고 하자 그녀는 놀란 듯 몸을 움츠렸다. 아, 미안, 머리카락이 붙어 있어서. 아 하고 조그맣게 소리를 내며 에리코는 그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뺨이 살짝 발그레해졌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도 알 수 있었다. 신호가 초록으로 바뀌고 그는 다시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그 헤어스타일 언제부터 그런 거지? 시선을 앞에 둔 채 그가 물었다. 네, 이거 말씀인가요? 에리코가 젖은 머리에 손을 댔다. 고등학교 졸업하기 얼마 전부터인데요. 그렇겠지. 요즘 유행하나 보더라고. 다른 신입 부원 중에도 몇 명 있더군. 세이코 짱 커트라고 하지. 아마 어울리든 안 어울리든 간에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그 스타일이더라고. 세미롱 길이에 앞머리는 내리고 옆머리는 귀 뒤로 넘기는 스타일이다. 작년에 데뷔한 신인 가수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한 그 헤어스타일이 가지나리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안 어울려요? 에리코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글쎄, 가지나리는 기어를 바꾸고 커브를 돌았다. 그리고 핸들을 바로 한 뒤 다시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잘 어울린다고는 할 수 없어. 그렇군요. 그녀가 연거푸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네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런 건 아니지만 저 유키오가 권해서. 그리고 잘 어울린다고 해서요. 또 유키오야? 모든 그녀가 하라는 대로군. 그렇지는 않아요. 에리코가 눈을 내리뜨는 것을 곁눈으로 바라보던 가즈나리의 머리에 불쑥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다. 그는 힐끔 손목시계를 보았다. 7시 조금 전이었다. 혹시 이 시간 이후에 스케줄 있어? 아르바이트라든가. 아니요, 없는데요. 그럼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자. 어딜요? 이상한 데 데리고 가지는 않을 테니 걱정 말어. 가즈나리는 엑셀을 힘주어 밟았다. 가는 도중 그는 전화 부스를 찾아 어딘가로 연락을 했다. 하지만 에리코에게는 여전히 어디로 가는지 말해주지 않았다. 그녀가 다소 불안해하는 모습을 가즈나리는 즐기는 듯 했다. 차가 멈춘 곳은 어느 빌딩 앞이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빌딩 2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어느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 가게의 간판을 본 에리코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뒤로 물러섰다. 미장원에는 왜요? 내가 몇 년 전부터 이용하는 곳이야. 솜씨는 확실하니까 안심해도 돼. 그는 그렇게 말하고 그녀의 등을 밀며 가게 문을 열었다. 미용사는 코수염을 기른 30이 좀 넘은 남자로 여러 콘테스트에서 입상해 기술과 감각에 정평이 나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가 가즈나리에게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미안합니다. 천만에요. 가즈나리 씨의 친구분이라면 몇 시까지라도 기다립니다. 실은 이 친구의 머리를 좀 잘라주셨으면 해서요. 가즈나리가 에리코를 가리키며 말했다. 어울리는 헤어 스타일로요. 아, 네. 미용사는 에리코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마치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펼치는 듯한 시선이었다. 에리코는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리고 가즈나리가 옆에 있는 여자 조수에게 고개를 돌렸다. 화장도 살짝 해줬으면 하는데요. 머리가 더 돋보이게요. 알겠습니다. 조수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저
시노즈카 선배, 에리코가 뭔가 거북한 듯 머뭇거리며 말했다. 나 오늘은 가진 돈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화장은 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잠자코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집에다 미장원 간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서 늦으면 걱정하실 거예요. 그건 그렇겠군. 가즈나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여자 조수를 보았다. 전화기를 빌릴 수 있을까요? 네 하고 대답한 조수가 카운터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전화기를 가져왔다. 머리를 하러 온 손님이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지 기다란 전화줄이 달려 있었다. 가즈나리가 전화기를 에리코에게 내밀었다. 자, 집에 전화해. 미장원에 들렀다 간다고 하면 혼나지는 않겠지? 이제 와서 거부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에리코는 거의 울먹이는 표정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가즈나리는 에리코의 머리 손질이 끝날 때까지 미장원 구석에 있는 소파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다. 여고생처럼 보이는 아르바이트생이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그 아르바이트생의 마치 벼베기 하듯 싹둥 잘린 헤어스타일을 보고 가즈나리는 조금 놀랐지만 그 나름으로 어울린다는 사실에 감탄스러웠다. 앞으로 저런 스타일이 유행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에리코가 어떻게 변신할지 가즈나리는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는다면 감춰져 있던 그녀의 미모가 꽃처럼 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 이렇게 가와시마 에리코에게 마음이 쓰이는지 가즈나리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끌렸던 건 분명하지만 에리코의 무엇에 그렇게 끌렸는지 설명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누구에게 소개받은 여자도 아니고 그녀 쪽에서 먼저 접근한 것도 아닌 자기 자신의 눈으로 찾아낸 여자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에 그는 무척 만족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사귄 여자들은 모두 앞의 두 경우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이성교제만 그랬던 게 아니야. 하고 가즈나리는 지금까지의 일들을 돌이켜보았다. 장난감이든 옷이든 모든 게 늘 주어지기만 했다. 무엇 하나 스스로 원해서 찾고 손에 넣은 것이 없었다. 언제나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생각조차 안 해본 적이 많다. 에이메이 대학 경제학부를 선택한 것도 자신의 의사라고는 할 수 없었다. 친척 중에 그 대학 출신이 많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다. 선택했다기보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었다고 표현하는 편이 옳았다. 동아리 활동으로 사교 댄스부를 선택한 것조차 가즈나리가 스스로 결정한 건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는 학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동아리 활동을 반대했지만 훗날 사교계에서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면서 댄스부만은 허락해 주었다. 그리고 구라하시 가나에 역시 그가 선택한 여자가 아니라 그를 선택한 여자였다. 세이카 여대 부원 중에서도 그녀는 1학년 때부터 눈에 띄게 이뻤다. 신입 부원들의 첫 발표회 때 누가 그녀의 파트너가 되느냐가 남자 부원들 최고의 관심사였는데 그녀 쪽에서 먼저 가즈나리를 찾아온 것이다. 자신의 파트너로 선택해달라고. 그녀의 미모는 가즈나리가 보아도 눈에 띄게 출중했기 때문에 그는 그 부탁에 그만 우쭐해지고 말았다. 그리고 파트너로서 연습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연애 관계로 빠져들었다. 그러나 자신이 과연 가나에에게 연애 감정을 품고 있는지 그로서는 자신이 없었다. 예쁜 여자와 사귄다는 것, 육체 관계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그저 들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다른 재미난 계획이 있을 때면 그녀와의 만남을 취소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그것이 그다지 신경 쓰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하루에 한 번은 꼭 전화해 달라고 했지만 그러기 귀찮다고 생각한 적도 종종 있다. 또한 가나에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그저 그의 브랜드가 탐났던 것 아닐까? 때로 그녀는
두 사람의 장래에 대해 언급하곤 하는데 만일 그녀가 가즈나리와의 결혼을 원한다 해도 그건 그의 아내가 되고 싶어서라기보다 시노즈카 가문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가 아닐까 하고 가즈나리는 추측했다. 아무튼 그는 가나에와의 관계를 슬슬 정리하려던 참이었다. 오늘 연습 시간에도 그녀는 다른 부원들에게 보라는 듯이 몸을 밀착해왔지만 가즈나리는 이제 그런 짓에 넌더리가 났다. 그런저런 생각을 하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조수가 눈앞에 나타났다.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지? 그건 직접 확인하세요. 조수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그렇게 대답했다. 에리코는 거울 앞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보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헉 삼켰다. 머리는 어깨에 닿을락말락한 길이었다. 귓볼이 살짝 드러나 보인다. 그런데도 보이시한 느낌이 아니라 매우 여성스러운 느낌이다. 거기다 화장까지 한 그녀의 얼굴에 가즈나리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다. 피부의 아름다움이 한결 돋보였던 것이다. 길쭉한 눈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놀라워. 그가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이상하지 않아요? 에리코가 불안한 듯 물었다. 전혀. 그는 고개를 저으며 미용사를 보았다. 정말 대단해요. 소재가 좋아서 그런 거죠. 미용사가 싱긋 웃으며 말했다. 잠깐 일어나 볼래? 가즈나리가 에리코에게 말했다. 그녀는 조심조심 일어서서 부끄러운 듯 눈을 치켜뜨며 그를 보았다. 가즈나리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내일 무슨 계획 있어? 내일요? 토요일이잖아. 강의는 오전뿐인가? 아, 저 토요일에는 강의가 없어요. 마침 잘 됐군. 다른 스케줄은 친구랑 만난다든지. 아니요, 딱히 없는데요. 좋아, 그럼 나랑 만나자. 몇 군데 데려가고 싶은 곳이 있어. 그게 어딘데요? 그건 내일까지 비밀. 가즈나리는 다시 한번 에리코의 얼굴과 머리 스타일을 감상했다. 기대 이상이었다. 이 개성파 미인에게는 어떤 옷이 어울릴까? 가즈나리의 마음은 이미 내일의 데이트로 달려가 있었다.